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아스템 한번 볼게요. 코아스템. 먼저 코아스템을 보기에 앞서서 내용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얘를 잠깐 보게 되면 코스닥에 있고요. 그죠? 실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중형주예요. 제조 제약이고요. 중형주입니다. 중형주. 그다음에 액면가 500원이었고요. 자본금이 78원, 시가총액 2,852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잡주스럽게 뭐 되게 낮은 종목은 아닌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잠깐. 예를 보게 되면 생명공학 업체고요. 화장품, 세포치료제,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 줄기세포 쪽에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을 게 코아스템은.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분기 실적을 잠깐 보면 작년에 이렇게 뭔가가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어요. 이렇게. 그죠? 많이 올랐죠. 이렇게. 근데 분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매출액 구조 자체가 그냥 굉장히 탄탄하진 않아. 영업이익도 굉장히 이렇게 손실이 많고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죠? 자, 근데 또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그냥 고만 매출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그죠? 뭐 고만합니다. 작년에 2020년 들어와서는 단기순이익도 이렇게 손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주가는 올라요. 오히려 거꾸로 그죠? 이런 거 보면 주가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기사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줄기세포 관련 코아스템, 안트로젠 상승을 하고 있다. 오늘 조금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기사가 특징적인 게 나옵니다. 그죠? 2021년 4월 5일 날 기사가 나오는데 17년 공들인 무게리병 치료제 빛 볼까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을 많이 찍게 되겠죠. 과연 이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 어떨까에 대한, 그죠? 여기 시신경 수치제 줄기세포 치료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또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3월 3주부터 좀 올해 들어와서 조금 좋은 수술이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하나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작년에 지난해 영업 손실 69, 전년비 30% 있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게 되면은 뭐 파생 상품인가 제가 잠깐 기억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무슨 그것 때문에 손실 봤다기보다도 뭐 영업 이거 내용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러네 공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스템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2월 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죠? 자기 자본 대비 13점 이상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 회사가 자금적으로 조금 해서 손을 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손실을 봤다 공시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좀 뭔가가 돌파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죠?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무기명성 무보정 전환사채의 전환 대상인 당사 보통조 시가 상승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액과 시가 간 차이가 발생했다. 공정가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가 흐름 할 때,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뭐, 지엽적인 것도 많고, 큰 것 줄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항상 보면. 그 판단을 놓고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지엽적인 것은 또 흔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큰 걸 놓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 좀 하다 보면 어떤 공시만 떠도 내용만 나와도 좀 조금 부정적이가면 이게 주가에 영향 크게 미치지 않을까 막 가슴이 철렁하죠. 실질 또 영향을 미쳐요 또 그게 주가에서. 그럴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게 어때요? 아 주식 진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마. 내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뭐 기사도 맨날 보고 이런 거 다 보는데 왜 제가 가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식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흐름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후행적으로 많이 알게 되죠. 후행적으로. 주가가 이제
어떨 때 보면 올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인데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주가 작전을 해서 그 회사 이제 분개시키려고 다 빼먹고 이제 이상한 공식 띄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꼬라박고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개판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된다, 실적을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장군 나중에 보게 되면 주가 조작, 아니 저기 뭐 장부 조작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 거 알 수 없다라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이제 사태 터지고 막. 근데 이제 보통 주식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주가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여튼 올라가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떨어지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왜냐? 오르면 오른 대로 누가 이유가 있겠지. 내리면 내린 대로 이가 있겠지. 이걸 따지는 이유는 이게 작전이든 뭔 내용이든 오를 때 일단은 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보통. 근데 주식이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뭔가가 안 좋다는 반증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코아스템의 주가 흐름을 잠깐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연봉을 한번 볼게요. 큰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주가를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좀 좋았죠. 여기까지 갔으니까 85,000원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이후로 떨어졌어요. 그죠? 6,800원이면 거의 뭐, 한 8분의 1 토막 정도 났던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중간쯤에서 또 이기지 못하고 또 멈추고 지금 보면 여기 거래가 좀 있는 등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 올려놓고 지금 조금 정체하는 구간에 들어가죠. 그 위치를 봐서는 뭐 굉장히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흐름날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시장에서 반응도 보면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좋게 해석을 해야 될까?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좋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거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주가 또 역전도 있죠. 항상. 주가 흐름을 완전 역전 지켜서 뒤집기 한 판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기대하고 이게 만약에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월봉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여하튼 간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뭔가 반등을 한번 해줘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 흐름이 내려오다가 뭔가 주가 흐름이 바뀌면 반등을 해줘요. 근데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던 흐름을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좀 내려가는 국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랬듯이, 그죠? 이랬듯이. 근데 지금도 국면으로 보게 되면 어때? 하락 국면이 약간 들어가 있는 국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파스템이라는 종목도 지금 월봉만 보게 되면 아직 이 흐름은 큰 흐름 자체가 뭔가가 못 이기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올해 이제 월봉 이번 달에 보게 되면 22,000원, 그 다음에 21,000원대, 그 다음 달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한 2만원대. 이 흐름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아직 문제가 있으니까 못 바꾸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코아스템은 일단은 이 월봉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생각을 했다면 신규는 좀 고려하시고 진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흐름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가. 그래서 이번 달에 4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얼마? 21,000원에서 한 22,000원 사이가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오면 이 대추세의 저항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25,000원까지 즉 22,000원에서부터 25,000원 사이에 절벽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지의 흐름이 저항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또 저항도 있고요.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역이 상당히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제 눈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보이면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진 않아. 이런 게 보입니다. 왜냐면 흐름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급에 대한 그 이야기잖아요. 수급 논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걸린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은
아까 월봉하고 크게 다르진 않겠죠. 일단 주봉도 이 흐름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지금 아까 21,000원, 그 다음에 추세적인 흐름을 바꾼 자리에서 이렇게 올리면 2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걸리고 올라와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5,000원에서 2만 한 6, 7,000원대에서 또 저항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 있고 여기도 저항 있고 저항이 곳곳에 많다는 거죠. 이 구역 자체가. 아직도 그리고 흐름이 내려오기만 하는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여기 지지하장 교체했잖아요.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저항받았고 최근에 저항받았는데 지지로 바뀌었고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쪽 밑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또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가 표현하기를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끼어 있다. 위치 자체가.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월주일 동시에 한번 세 군데로 나눠서 동시에 한번 봐보자.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왼쪽 월봉, 그 다음에 오른쪽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이 흐름인데요. 좀 전에 봤듯이 월봉도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봉도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고요. 당연히 일봉도 내려오는 흐름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21,000원이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 21,000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맞고 떨어지면 계속 흐름은 내려가는 추세가 되니까요. 그러면 신규 진입이라든지 이 주식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21,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무척 중요할 거고요. 그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서 샀든 어디 샀든 간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매물 있고 저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규 진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아까 이제 나오잖아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심 있어 돌린다면 제 판단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놓겠죠. 이렇게. 그리고 퍼스템을 관심 있다면 돌려놓고 이 부분이 저항대였었잖아요. 저항대. 이거를 다 제껴놓고 뚫어놓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때 하는 게 돌려놓고 이때 하는 게 왜냐면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 어디서 멈출지 모르잖아요. 이랬듯이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 어디서 멈출지 모르잖아요. 멈추고 돌린 자리죠. 추세가 한번 시작됐다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언제 돌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돌렸잖아요. 그래서 얘도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 내려가는 지금 그림이니까 어디서 멈출지 모르니까 이걸 봤다가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러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내려오는 것을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지하자마자 바로 산다 그러면 15,000원대를 바로 본다면은 그냥 저가 매수해서 이걸 봐야겠다.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를 봤을 때는 15,000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뒤를 보면. 그래서 15,000원은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주식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앞과 뒤를 저항과 지지를 동시에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과연 어디서 내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게 되면은 어느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차트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차트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기술적 분석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으니까. 근데 제 얘기는 현재 흐름 주가의 내용이나 이 회사가 뭐 굉장히 매출 구조나 탄탄하고 뭔가 내용이 있었다면 저도 이 부분은 도전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돌린다고 한다는 것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거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 거죠. 아니야, 황 대표. 나는 좋게 봐. 그래서 그 내용 무시하고 어차피 나는 이걸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건 싸게 사는 기회라고 생각해. 그렇다 하더라도 15,000원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이제 저항으로 바뀌잖아요. 항상 소위 말해서 저항이 지금 지지로 바뀐 상태에서 뒤로 돌아가면 저항으로 바뀐다는 건 어느 정도 주식 매매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나중에라도 이익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생을 하죠. 마음껏. 그러다가 이제 흐름이 이걸 이어지면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아스템은 정리해 볼게요. 가지고 계신 분, 새롭게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15,000원은 깨면 안 되겠다. 이거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21,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가 저항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21,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그 다음에 아래는 15,000원.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19,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게 되면 15,000원이니까 한 4,000원 정도를 리스크를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서 리스크의 범위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아스템은 천천히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보다는 올려놓고 지지 확인하고 추세 흐름 만들고 지지하장 다시 한번 돌파 놓고 흐름 바꿔주고 그때 접근하는 게 어떻게 되냐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이때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이제 기준이 21,000원, 25,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천천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아스템은 서두르지 말고. 자, 요런 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쯤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도 부탁드립니다.